자, 2022-23 캠벨 핵 필수 이론 하겠습니다. 자, 20-1번 파일로 할게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 풀지도 못하는데 몇 번에 나눠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내재 면역과 적응 면역,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구별해 주세요. 자, 근데 이게 뒤에 문제 보니까 고등학교는 얘를 1차 반응이라고 합니다. 얘를 2차 반응. 고등학교 문제는 그런데 이거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적응 면역의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적응 면역에는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이 있다. 얘는 1차 면역이 들어갔죠. 뒤에 문제에 나오는 1차 반응이 바로 그냥 선천 면역이고 2차 반응이 적응 면역입니다. 자, 내재 면역은 항원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반응한다고 했죠. 진화상 팸프를 인식하는 수용체들이 진화상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고요. 다만 기억세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재 면역은. 자, 선천면역 세포가 가진 수용체로 LPS, 이건 외우라고 했죠. LPS와 같은 팸프와 결합하는 수용체는 TLR4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외웠으면 좋겠다. 자, 내재면역세포, 우리 내재면역세포로 중성구, NK세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여기 내재면역세포들이고, 그다음에 T림프구는 적응면역이라서 내재면역세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적혈구나 혈소포는 면역세포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 6번이 답이 되겠죠. 자, 수업 시간에 강조했는데 NK는 내추럴 킬러,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는데 이름에 죽인다, 독성이 있다 이런 애들은 식세포 작용하지 못합니다. NK세포도 TC세포, 세포 독성 T세포랑 비슷하게 퍼포린이라든지 그랜자인 같은 어떤 물질들을 분비해서 죽여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우리 교재에 있었던 한 페이지 이거 있었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터페론 알파 베타가 나온다. 그러면 NK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적응면역으로 넘어가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TC가 활성화된다. 자,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감염된 세포는 인터페론 베타를 분비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인터페론 베타를 분비하면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NK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더라. 그 다음에 내재 면역이 그 다음 적응 면역을 활성화시킨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적응 면역 세포는 세포 독성 T세포인 TC가 된다. 자, 끝. 자, 이거는 지식형이죠. 예. 보체 기능 사이톨라이시스, 옵소나이제이션, 염증 반응 증가. 그다음 염증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비만 세포나 대식 세포로부터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혈관은 확장되고 히스타민 자체가 통증을 증가시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등등의 물질도 나오는데 이런 물질들은 통증을 증가시키게 돼요. 자, 원래 그 침투한 세균의 주변에 있던 비만 세포, 대식 세포 이런 애들이 세균을 죽일 수 있지만 히스타민 때문에 그 장소로 유입된 이 호중구 세포들이 대부분의 세균을 식세포 작용으로 제거한다. 식세포 작용으로 제거하는 세포가 누구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호중구, 중성백혈구, 중성구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항원제시세포 그냥 외우라고 했죠. 대표적인 항원제시세포는 B세포, 대식세포, 그다음에 수지상세포. 수지상세포는 영어로 덴드리틱 셀인데 나무 모양의 세포다 이런 뜻입니다. 나무 모양의 나무 숫자에 가지 지자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세포야. 대식세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끝. 자, 10번 1차 림프관 외우면 되죠. 골수 흉선 있다. 자, 11번의 그림은 림프절인데요. 림프절에서 여기가 유입 림프관이고 여기가 유출 림프관이고 림프절하는 B세포랑 T세포랑 얘네들한테 항원을 제시하는 항원 제세포들이 주로 세 가지가 주로 들어있는데 자, 이거 말 안 했더라고요. 캠벨은 없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림은 2차 림프가 아닌 림프절인데 B세포가 이 림프절 안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얘네들도 세포들의 집단 덩어리 동그란 모양으로 존재하거든요. 이걸 여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여포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자주 나오네요. 여포인데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여포를 1차 여포라고 하고 면역반응이 일어나 B세포가 클론 선택되고 증식되면 그 여포를 2차 여포 혹은
배중심이라고 합니다. 안 배웠어. 캠베라는 없습니다. 저미널 센터 배중심이라고 하고 우리 핵심 때 배우죠. 이번은 안 했습니다. 몰라도 내가 공부 안 했구나 하지 마세요. 안 배운 거야. 자, 12번 항체에 대한 문제. 자, 이거 외우면 된다고 했죠? 항체는 이것처럼 4개의 폴리펩티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노란색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분자처럼 작동하죠. 4개에서 짧은 2개는 경쇠 라이트 체인이라고 부르고 긴 2개는 중쇠 헤비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경쇠든 중쇠든 자주 바뀌는 영역인 V 영역, 변이 영역이 있고요. 잘 바뀌지 않는 영역인 C 영역, 불변 영역이 있다. 불변 영역이 완전 안 바뀌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번에 우리 클래스 스위칭 이런 이야기 하면서 바뀔 수 있다라는 말 했었습니다. 자, 뒤에 그림으로도 문제 있는데 한 분자의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가 2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도 얘가 여러 개의 항원과 결합할 수 있다. 인데 이거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몇 종류와 결합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의 항체가 세모 모양이랑 결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항원은 여러 개의 에피톱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 이 파란색을 항원 1이라고 하자. 항원 1에는 세모 에피톱이 있죠. 근데 어떤 항원은 이렇게 네모처럼 생겼어. 근데 걔도 세모 에피톱이 있다면 얘를 항원 2라고 한다면 이 한 종류의 항체는 항원 1에도 결합하고 항원 2도 결합하죠. 이렇게 물어본 거야. 한 분자의 항체는 여러 종류의 항원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분자의 항체는 몇 종류의 에피톱과 결합하냐라고 하면 한 분자의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가 2개 있지만 이게 완전 똑같다고 했죠. 모양이 완전 같은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한 종류의 에피톱하고만 결합하고 할 수 있습니다. 1이 되겠어요. 끝.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점성까지 했는데 그 뒤에 그 문제까지 쭉 풀겠습니다. 자, 림프 기관 외우면 되는 거죠. 1차 림프관 골수 흉선, 2차 림프관 림프절 비장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비장이 지라이고요. 지라가 스플린이 다 같은 말입니다. 세 개가. 그다음에 11번 아까 했네. LPS 수용체는 TLR포다. 그 다음에 12번, 13, 14도 그냥 지식형이니까 이건 보기를 보고 그냥 외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이건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자, 우리 몸의 선천성 면역. 선천성 면역은 특이적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선천성 면역은 자, 대장균의 LPS든 아니면 뭐가 있을까? 헬리코박터의 LPS든 다 LPS면 똑같이 TLR4가 반응할 수 있어요. 이걸 특이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이적인 반응이라면 에피톱 하나의 세모 모양을 인식하는 이 세모 항체만 반응을 하잖아요. 1대1의 반응을 할 때만 면역학에서는 특이적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LPS는 모두 다 TLR4로 반응하거든요. 이런 건 비특이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려요. 자, 이전에 침입한 병원체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반응하냐. 이거는 한번 침입한 적이 있는 거에 대한 우리 반응을 우리가 2차 면역 반응, 기억세포에 의한 반응이라고 하는데 내재 면역, 선천 면역은 기억세포가 없어요. 처음에 들어오는 반응이든 두 번째 들어오는 반응이든 반응이 다 똑같아요. 니은 틀립니다. 자, 선천 면역에서 대시세포는 세균을 먹죠. 그 다음에 엔도사이토시에서 세균 분해하는 거 맞습니다. 디귿만 맞춰서 2번. 자, 2번 이제 2차 방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적응 면역을 말하는 겁니다. 적응 면역. 적응 면역은 감염 초기에 작용하는 게 아니죠. 감염 초기는 내재 면역이 먼저 작동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오늘 배웠죠. 4일에서 7일 정도 지나야 적응 면역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기억 틀려요. 적응 면역은 B 림프구, T 림프구가 하죠.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은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기, MHC가 다른 장기를 공격하는 건 내재 면역이 하지 않습니다. T 림프구, B 림프구가 합니다. 주로 T 림프구 하는데 B 림프구도 관여되어 있어요. 이건 안 배운 내용이죠. 디귿은 안 배웠지만 디귿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차 방어 작용은 내재 면역을 말하는 거야. 선천 면역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냐? 위산,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방산. 피부에서 나오는 거, 점막으로 나오는 것은 내재 면역이었죠. 림프구는 항상 적응 면역이에요. 림프구는 B 림프구, T 림프구밖에 없어. 이건 다 적응 면역이죠. 니은 디귿이 내재 면역이죠.
자, 이 4, 5, 6번도 다 내재 면역에 관련된 건데 우리 점막 피부 방어에 대한 내용. 우리 피부 여러 층의 다층의 평평상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를 세게 문지르면 다층의 평평상피가 날아가지고 우리 방어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게 문지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틀려. 자, 피부로 덮여 있지 않은 우리 소화관 같은 경우는 점막으로 되어 있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피부는 병원체가 체결하는 것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물리적 장벽입니다. 맞습니다. 5번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배웠던 염증 반응에 대한 내용이네요. 바늘로 찌르면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에 대해서 화학물질 히스타민 같은 게 나오더라. 그러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다인 중성백혈구가 빠져나와서 식균작용으로 가인 세균을 제거하죠. 기억 니은 맞아. 그런데 고름은 죽은 세균이랑 대장균일 수는 있지만 나인 적혈구는 혈액을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름에는 적혈구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자, 염증 반응에서 히스타민 나온다고. 히스타민은 모세혈관 확장시키고 대식세포가 중성구가 빠져나오도록 해주죠. 기억 디귿 맞죠? 세균이 분비하는 게 아니라 비만세포나 대식세포가 분비한다고 했어요. 기억 디귿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항원항체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항체는 계속 우리 배웠죠. 한 종류의 에피톱과 결합하는 장소가 두 군데 있다. 한 종류의 에피톱과 결합하는 장소는 하나의 항원소체, 이 에피톱이겠죠. 하나의 에피톱과 결합한다. 항체 B는 볼록 튀어나온 나와 반응하네요. 근데 항체 A와 같은 경우는 뾰족뾰족해서 항체 A는 항원소체 가랑 반응하네요. 자,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의 항원, 지금 항원들은 세 개죠. 가나다 3개의 에피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최대 3개의 항체와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틀려. 하나의 항체는 항원 결합 보이는 두 개인데 이거는 개수를 말하는 게 한 종류라고 사실 해줬어야겠죠. 한 종류의 항원 속체랑 결합하느냐? 맞다. 항원 속체 2개랑 결합하냐? 그래도 맞죠. 개수는 2개죠. 근데 종류를 물어본 겁니다. 니은. 문제가 조금 이상한데 바꿔주세요. 하나 항체는 최대 2개, 개수로 따지면 2개의 항원과 결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항원 A는 항원 소체 가가 결합하는 부위가 항원 2군데 있죠. 항체는 Y자 모양으로 생겨서 양쪽 끝에 다 가와 결합할 수 있으니까 2군데 있다고 해야 됩니다. 틀려. 니은 디귿 답은 2번이 되죠. 자, 8번.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히 배우지 않았는데 이게 백신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안 배웠어. 백신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병원체 자체를 먼저 토끼한테 주입해. 그러면 얘는 처음 보는 병원체이기 때문에 병원체가 토끼의 면역계에 의해서 죽지 않고 막 증식합니다. 증식해서 병원체가 많아져. 그래서 가에서 나 과정은 병원체를 늘리기 위한 과정이야. 병원체를 늘리기 위한 과정. 가에서 병원체는 토끼에서 증식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신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나 같은 경우는 병독성을 제거한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이 분리한 병원체를 다시 또 토끼 B한테 주입하면 또 증식하겠죠. 그렇지 않게 하려고 독성을 제거해. 병독성을 제거해. 그러면 얘는 이제 증식하지는 못해. 혹은 병원체가 토끼 B에서 증식하지 못해. 이게 이제 독성을 약화한 백신이 됩니다. 백신. 근데 우리가 면역 반응은 몰레큘라 패턴에 의해서 반응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백신의 형태로 딱 주입하게 되면은 이 병원체는 독성은 없지만 토끼 B한테 팸프가 인식돼서 토끼 B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 상체 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백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추출한 병원체가 백신이 아니라 나에서 추출한 것에서 독성을 제거한 다가 백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라 과정에서는 항체를 주입한 게 아니라 백신, 병원체를 주입하게 되면 마 과정, 토끼 B의 혈액 안에 이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면역혈청이라고 불러요. 항체가 있는 혈청을 면역혈청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맞아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9번. 자, 이거는 우리 B세포와 T세포 어디서 먼저 만들어진다고? 골수에서 B세포랑 T세포의 전구세포인 림프양 세포가 생산이 되고 각각 이동해서 가슴샘에서는 T 림프구가 성숙하고 머처해진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골수에서는 B 림프구가 성숙해져. 네. 그렇지만 아직은 항원과 만나지 않은 애들을 우리가 나이브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이브한 T 림프구, 나이브한 머처한 B 림프구이다가 항원을 만나면, 림프절에서 항원을 만나면 우리 뭐가 된다? 기억세포가 되거나 이펙터 세포가 되더라. 기억세포가 되거나 이펙터 세포가 된다.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골수세포는 아직 분화가 덜 된 거죠. 분화됐다는 건 제가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골수세포에서 T세포가 되거나 B세포가 됐을 때 분화가 완료됐다고 하는 거야. 골수에 있는 헤마토포ietic 스템셀은 분화가 안 된 세포입니다. 틀려. T 림프구와 B 림프구는 각각 성숙하죠. T 림프구는 B 림프구를 클론 선택하고 증식할 수는 있지만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다 용어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머처하다라는 클론 선택, 클로날 셀렉션. 딱 그 항원에 반응하는 B세포를 선택해 주는 걸 클로날 셀렉션.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걸 클로날 익스펜션, 클로날 증식. 그러니까 성숙한 B 림프가 되는 건 머처하다, 머처한 B세포가 된다. 이렇게 용어가 다 다릅니다. 2번 틀려요. B 림프구, T 림프구 모두 림프구들은 다 기억세포 만들 수 있죠. 다 기억세포 만들 수 있습니다. B만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려. 세포독성 T 림프구는 항체를 이용해서 항원을 제거한다 라고 했는데, 세포독성 T 림프구는 MHC에 올라간 항원을 인식해서 세포를 죽이죠. 항체를 이용해서 항원을 제거하는 건 B세포, 형질세포가 하는 거죠. 틀리다. 형질세포가 분화해서 항체를 생산하려면 T 림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TH2 세포가 B세포를 사이토카인 IL4, 5, 6, 10으로 활성화시키면 이 B세포가 증식해서 그 중에 일부가 형질세포가 돼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10번. 그래프는 동일한 항원이 1차 침입했을 때와 2차 침입했을 때. 자, 우리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에 대해서 이거 제가 꼭 잘 외우더라고 했었죠. 1차 면역 반응하고 2차 면역 반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1차 면역 반응하고 2차 면역 반응. 그러면 처음에 1차 침입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APC가 활성화돼서 TH가 활성화돼서 B세포가 활성화돼서 형질세포가 돼서 상체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다음 이때는 주로 IgM이 메인이다. 그러다 이제 다 병원체가 없어졌다가 다시 2차 침입하면 이미 기억세포로 만들어 있는 B세포가 IgG를 많이 분비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백신을 맞은 원리가 바로 이거야. 백신을 맞아 놓으면 기억세포가 항체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병원체를 빨리 제거합니다. 빨리 제거해서 내 몸이 아프지 않아. 체온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 몸이 방어를 잘한다 이런 말입니다. 기억 1차 침입한 항원에 대해서 기억세포가 형성된다. 제가 외우라고 했던 모듈이 있죠. 처음에 항원이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만들어진 기억세포가 2차 면역 반응을 하는 거죠. 항원이 침입하기만 하면 체온이 성숙하냐? 이 그래프만 봐도 틀리네요. 항원이 침입한 1차 침입에는 온도가 올라가 체온이 올라갔지만 2차 침입에는 올라가지 않았죠. 얘는 틀립니다. 항체 생산 속도가 빠를수록 체온이 높게 상승한다? 이것도 데이터랑 맞지 않죠. 1차 침입 때보다 2차 침입이 더 항체가 많이 만들어졌지만 체온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디귿은 틀리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야. 데이터 보니까 그런 거죠. 자, 릴 침입한 항원이 빠르게 제거되면 체온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금방 제가 추가적 설명을 했죠. 2차 침입해서 왜 체온이 올라가지 않았냐면 기억세포에서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빨리 항원이 제거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체온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 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15번부터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15번은 지식형 표 외우면 되는 거고, 이것도 표 여기에 다 있는데 1차 면역반응 피크에 4일에서 7일 걸리고 1차 면역은 IgM이 생긴다. 외우면 되는 거고, TC는 포폴리나 그랜자를 분비한다. 항체 기능 외우면 되고, 항체 5가지 IgM, IgT, IgE, IgE, A, IG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자, 20번은 안 배운 내용이 있으니까 풀어드릴게요. PT 기출이고요. 다음은 뭐뭐뭐 중에 하나다. IgA, G1, M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량체로 되어 있는 것은 IgM밖에 없었으니까 다가 IgM이고,
그다음에 단량체로 되어 있는 건 IgG니까 가가 IgG겠죠. IgA는 우리 분비형일 때 반드시 이렇게 이량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제가 이거 이번에 설명하진 않았는데 그냥 외우세요. 자,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건 단량체로 되어 있는 가밖에 없다라고 이건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1차 번역반 최초로 생성된 상체는 우리 IgM이라고 했으니까 다가 되겠습니다. 이건 했었습니다. 틀려. 가와 나의 중세 부임의 아미노산의 서열은 동일하다. 우리가 이게 IgG, IgM, IgA 이렇게 클래스 스위칭 됐을 때, 클래스 스위칭이 됐을 때 달라지는 건 이 불변 부위, 중세의 불변 부위의 아미노산 서열이 다른 것을 우리가 IgG라고 부르기로 한 거거든요. IgAE는 다 아미노산 서열, 중세 부분의 아미노산 서열이 다릅니다. 틀려. 자, 보체 활성화시키는 능력은 IgM과 IgG만 있다고 했어요. 나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인 IgN 없다고 했으니까 4번은 틀려. 그다음에 혈장의 가장 높은 거 이건 한 것 같네. 혈장에 가장 많은 항체는 IgG입니다. 그래서 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 해설 여기까지 할게요. 끝.